37쪽에 저는 최근에 잠깐 소개는 했는데 그 연속 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제 2강이 연속 단원인데 여기서 배우는 종류가 두 가지 정리가 있어. 연속 단원에서 정리 두 가지. 최대제소 정리라는 게 있고 사익값 정리. 두 가지 정리를 배워. 요거 두 개를 배우면 이제 드디어 이강이 온다. 이강은 문제 수는 얼마 안 되는데 양이 그 개념 얘기할 게 되게 많아서 시간 좀 많이 걸리거든요. 이거 수학에서 정리. 뭔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수학에서 정리라는 거는 정리는 전제와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제와 결론으로 구성된 어떤 명제 이거를 이제 정리라고 부르거든. 이 전제와 결론 사이에는 강력한 연결선 링크가 걸려 있어가지고. 전제가 참인 게 확인이 되면 결론도 자동적으로 참이다. 이렇게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정의가 피타고라스의 정의. 전제는 한 각이 90도다. 그럼 결론은 삐편의 제곱은 5제곱 더하기 5제곱 이런 식이 성립하지.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전제가 90도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 자동적으로 뒷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그렇게 자동적으로 둘 사이에 아주 강력한 링크가 걸려 있는데 그 링크는 증명이 되어 있는 거야. 피타고라스 정리는 증명 과정이 많이 나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두 정리는 증명 과정이 고등학교 범위를 벗어나. 대학 과정이 증명은 하지 않아.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한다. 이런 게 있다. 이것만 알고 활용을 좀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둘 다 그래.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둘 다 고등 과정에서는 증명하기가 잘 수가 없어. 결론만 활용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정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전제와 결론이 있다. 그럼 전제가 뭐고 결론은 뭐냐? 얘도 전제가 있고 결론이 있다. 전제와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얘도 전제와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제는 보통 한 개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개일 수도 있어. 근데 이 전제 안에 전제 중에 연속이라는 전제가 있어. 여기도 그래.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리를 연속 단원에서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과연 이거의 전제가 뭐고 결론이 뭔지 보게 될 거다. 사익값 정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도 얘도 이게 뭐고 보게 될 텐데 그 전에 하나 몇 번 얘기했는데 수학에서 전제가 참이면 얘가 참이다. T 참이면 결론도 참이면 반드시 100% 보장돼. 아까 링크 얘기했지, 그치? 얘가 참이면 무조건 얘도 참이야. 근데 얘가 만약 거짓이라면 전제가 맞지 않아. 그러면 얘도 반드시 거짓인가? 그거 아니라고 했죠.
모른다고 그랬어. 알 수 없다가 답이. 참임을 보장할 수 없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 어떤 문제에서는 참일 수도 있고 어떤 문제에서는 거짓일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고 그랬지. 요거는 이제 T 또는 F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얘들도 마찬가지. 그런 예시를 하나씩 보고 될 거다. 자, 그럼 먼저 위에 거 최대 적용률부터 한번 보자. 여기 나와 있는데 읽어봐. 37페이지 읽어보고 그 네모 안에 있지. 전제 밑줄 치고 결론을 밑줄 쳐봐. 이제 국어 실력이 약간 들어가는 거다. 그 문장에서 전제와 결론이 먼저 밑줄을 쳐봐. 전제가 뭐지? 에서 그렇죠. 친구가 A, B에서 연속이다. 이런 말이 있지. 이렇게 있어. 그냥 귀찮아서 그냥 다 이렇게 넣었을 때 닫힌 구간이 얕잖아. 닫힌 구간 A, B 사이에서 연속이다. 닫힌 구간이랑 이범이잖아. 이렇게 된다 되겠지. A, B 포함해서 A, B 사이라는 뜻이야. 열린 구간은 알지? 열린 구간은 이걸 열린 구간이라고 하지. 표시는 바로 이렇게 표시하지. A, B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말해. 아 맞네. 연속이라는 전제가 있구나. 맞네, 그치? 연속 문제가 있지. 결론은 뭐지? 을 가진다. 뭐 존재한다. 최대값. 뭐 존재값이 전제와 결론을 한번 외워볼까? 누가 물어보면 저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 그림은 세 개를 이제 그릴 건데 외웠어? 전제가 뭐지? 그래서 연속 결론이 뭐지? 존재한다. 비교적 간단하지. 연속이든 좀 간단하게 말하면 연속이기만 하면 최대와 최소가 존재한다 그런 뜻이겠네. 저희가 뭔가 이거는 구간 2와 5 사이에 있어. 구간 닫힌 구간 2, 5 사이에서 지금 현재 연속이에요. 뭐 끊어진 데 없지? 잘 이어져 있지? 양쪽 끝에도 색칠이 나타나 있어. 그럼 최대값이 얼마지? 7. 최대값은? 당연히 존재하네. 뭐 그러네. 그래서 이거 확인한 거야. 실제로 맞는 거야. 별거 아니야. 이게 다야 사실.
이제 나머지 두 그림은 뭘 그릴 거야? 뭘 할 거냐면 전제가 깨진 거야. 말하자면 여족이 아닌 지점이 있는 거야. 불여족. 그러면은 결론도 틀리다는 아니고 보장할 수 없다. 최대 최소가 존재한다고 100% 보장할 수는 없어.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런 게 되겠지. 그래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림을 둘 다 그릴 거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는 것부터 먼저 그리고. 그랬어. 얘는 5에서 불연속이야. 여기는 비어 있고 여기 색칠이 되어 있어. 그래 불연속. 얘잖아. 물어볼까? 그러면 최대값은 얼마일까? 얼마인 것 같아? 여기는 뭐라고? 여기는 6이라고 해볼까? 이렇게 최대값이 얼마일까? 6? 6? 확실해? 6보다 큰 함수 y값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은 다 y를 값을 의미하는 거잖아. y 값 중에 너는 방금 6이 제일 크다고 주장을 했는데 6보다 큰 y 값이 없어? 이 그림 여기 있는데 여기 그지? 7은 되나? 7은 안 되겠네. 그럼 7보다 살짝 작은데 어때? 여기는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7보다 살짝 작은데 6과 7 사이에 y 값들이 존재한다 그지? 근데 문제는 존재는 분명히 하는 걸 알겠는데 그래서 최대가 얼마냐? 를 특정 지을 수가 없어. 7보다 살짝 작으니까 6.9는 어때? 누가 주장했어? 야 7은 아닌 것 같고 그럼 최대값은 6.9라고 하면 어떨까? 라고 누군가 주장을 했어. 너는 반박할 수 있겠냐? 반대 논리를 말할 수 있겠어. 야 이거 아니야. 최대값이요? 최대값 그거보다 보다 더 큰 게 예를 들어봐. 9, 그렇지. 너 그게 있는데요? 이렇게 돼. 아 그래? 그러면은 최대값은 6.999라 하면 되겠다. 어떨까? 그래도 반박할 수 있어. 수단수가 아니면 그렇지. 이렇게 하더라도 네 말대로 이렇게 해버리면 더 큰 수가 생기지. 이렇게 해석이 가는 거야. 순환소수. 6.999하고 뭐하니 가면 7이야 7. 근데 그거는 아직 안 배워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7보다 살짝 작다는 걸 알겠는데
0.999 아무리 딱 내가 큰 수를 말한다 하더라도 야 그거보다 더 클 수 있잖아 라고 반박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때는 최대값을 없다라고 말한다. 최대값이 없다. 이렇게 말해. 존재하지 않는다. 최대값이. 이해되겠어? 최소값은 있어. 최소는 여기 있네. 여기는 수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최소는 존재하네. 이 문제의 경우에는 최소값은 4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무조건 최대값이 없다. 이유가 뭐냐 물으면은 이제 이걸 얘기하죠. 이게 전제가 깨진 거야. 불연속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일단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그래프가 최대값은 7, 최소는 괜찮지 그지? 만약에 끊어졌어. 얘가 제일 위야 제일 위. 꼭지점. 근데 B가 보일 거야. 그럼 최대값은 7이라고 하면 안 되지. 최대값은 없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다. 이 용도. 아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는구나. 그 이유가 뭐냐? 불연속 때문에. 불연속이 생기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보자. 그것도 맞춰봐. 최대값, 최소값, 시값 맞춰볼까? 맞춰보세요. 최대값은 9, 최소는 최대값은 9, 최대값은 4. 여기 3에서 불연속인 건 알겠지? 괜찮아? 그래서 결론부터 말할게. 연속이면 무조건 존재한다. 불연속이면 보장할 수 없다.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존재 안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식으로 하고 있고. 이해돼? 괜찮아? 됐지? 이게 끝이야. 끝.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이제 처음 마주하는 개념이 이런 개념이에요. 최소가
여기에 비어 있으면 최대값이 7은 아니겠지만 7보다 살짝 작은 값으로서 최대값이 있을 것 같은데 수학에서는 없다고 말하는 거야.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개념이 처음 나왔으니까 밑에 두고 나머지는 뭐 자연스럽게 됐지. 끝. 이거는 붙이고 그 다음에 사이값 정리로. 사이값 정리. 사이값 정리는 어떤 아이디어냐면 옛날에 한 200년 좀 전에 1800년대 초쯤 1800년대 몇년 중에 그 프랑스에서 어떤 수학자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 뭐 아무렇게나 안 썼어. 외사 방정식, 실자 방정식, 권을 구하래. 이걸 어떻게 구하겠어? 권을 구하라는 과제를 받은 거야. 타수도 너무 높고 이 개수도 봐라. 화려하잖아. 이거 어떻게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과제를 낸 사람이 대신 그럼 알았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근을 직접 구하지 말고 근이 대충 어디쯤 있는가만 한번 찾아봐. 예를 들어서 1과 2 사이에 근이 있는지 2랑 3 사이에 있는지 뭐 3이랑 4 사이에 있는지 대충 범위라도 한번 정해봐라. 이렇게 과제를 약간 쉽게 내준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했냐면 요거는 간단한 2차 방정식이지. 근이 1하고 8이지. 요거는 함수지. 함수. 얘는 방정식. 다르지. 예, 위에 건 방정식. 일반적으로 쓰면은 fx equal 0 이렇게 쓰면은 얘는 방정식이라는 뜻이다. 함수가 아니에요. 방정식이고 y는 fx 이렇게 쓰면 얘는 함수라고 부릅니다. 함수는 문자가 변수가 두 개가 필요해. x를 대입하면 y가 나온다. 이게 함수야. 위에 거는 그냥 방정식. fx를 0으로 만드는 x를 찾는 거지. 이 식을 0으로 만드는 x를 찾는 거지. 이라고 말을 해요. 위에 건 방정식, 밑에 건 함수. 그렇게 되는데 둘의 관계가 이 함수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1하고 8에서 x축이랑 만나게 되는 거 알지? 이 함수를 그래프로 그렸을 때 x축과의 만나는 교점 이 바로 저 방정식이 근이 되는 거지. 그거는 다 배웠지? 그런 관계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이리 와가지고 볼까? 아니 좀 더 얘기니까 8이 근이기 때문에 이 함수에다가 7을 대입하면 양수가 나와, 음수가 나와. 음수가 나오지. 말하자면 fx의 식에다가 7을 대입하면 음수가 나오는 게 그림에서 확인이 되지. f9를 대입하면 양수일까, 음수일까? 어? 양수지. 9는 이쪽에 있잖아. 9로 해서 함수값이 위로 올라가게 되잖아. 양수가 되니까. 이렇게 돼. 괜찮아? 아, 8이 근이라는 말은 다 근이 되면 양쪽에서 7에서는 음수값을 가지고 9에서는 양수값, 즉 부호가 바뀌네.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부호가 바뀌는구나. 음에서 양으로 바뀌었다. 1도 그렇게 성립할까? 1보다 작은, 예를 들어 0을 대입하면 양이 있어. 근데 2를 대입하면 음수지. 1도 한번 해볼까? F0을 대입했더니 양수값이 나왔어. 0은 1보다 0이 이 정도 있다면 위로 올라가잖아. 양수값을 가지고. 반면에 F2를 대입하면 음수값을 가지잖아. 같이. 아, 그러니까 1이 근이라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1보다 왼쪽에 있는 수하고 오른쪽에 있는 수를 대입하면 이 부호가 바뀐다. 그런 현상이 있네. 이해되는데. 괜찮아? 그럼 이것도 그렇게 하면 되죠. 얘를 요식을 간단하게 fx라고 한번 나오자. x라고 이건 지워도 되지. fx라고 두고 y는 fx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걸 fx라고 두고 fx 이퀄 0는 방정식이다. 이거를 y는 fx라 쓰면은 뭐랬지? 방정식이 아니고 함수. 이거는 방정식. 얘는 함수. 둘의 관계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과의 교점을 보면 근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지. 그랬을 때 근데 저 그림은 그릴 수는 없고 이거 어떻게 그리겠어? 다만 수치를 한번 넣어보자 이거지. 저 f에다가 1을 한번 넣어봤어. 1 넣어서 한번 계산해봤더니 음수가 나왔다 진짜. 음수가 나왔대. 근데 2를 넣고 열심히 계산해봤더니 양수가 나왔대. 실제로 난 계산은 안 해봤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서 가정해볼게. 그러면 1에서는 음수값을 가지니까 1하고 2가 여기 있다고 하면 1을 대입하면 y좌표가 음수니까 밑에 점이 이렇게 좌표가 지키게 될 것이고 2를 대입하면 함수값을 가지잖아. 그럼 2에서의 함수값은 이쪽에 지키게 될 거야. 그치? 맞지? 그러니까 이 x축을 중심으로 1에서는 선 밑에 점이 지키고 2에서는 이 선보다 이쪽이 점이 지키게 된다는 의미를 거죠. 괜찮아? 그러면 이 y fx 그래프를 만약에 그린다면 이 점을 a라고 하고 이 점을 b라고 하면 a, b를 다 지나야 되잖아. 다 지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식으로 지날 수밖에 없고 그
그러면 여기에 알파라는 근이 생긴다고 말할 수 있겠지. 이해되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파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F 알파 이퀄 제로인 알파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요점 F에다가 알파를 넣었더니 0 나오는 알파. 그게 바로 저거의 근을 말하는 거지. 예를 들어 fx 이퀄 제로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 뭐 1을 대입했더니 0이 나왔어. 1이 근이라는 얘기겠지. f에다가 2를 대입했더니 0이 안 나왔어. 2는 근이다 아니다. 근이 아니라는 뜻이겠지. f에다가 c를 대입했더니 0이 나왔대. c는 이 방정식의 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런 것처럼 진짜 이런 아이디어를 2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간단해. 그럼 1과 2 사이에 근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1, 2를 대입을 해보면 돼. 그래서 보호가 바뀌었다. 그러면 근이 생길 거야. 되겠어? 그 근이 있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겠지. F알파 이퀄 제로가 되는 알파가 있다. F알파를 0으로 만드는, F를 0으로 만드는 알파 값, 이걸 알파라고 하면 인 알파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지. 괜찮아?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어떤 학생이 이렇게 물어봤어. 1에서 함수값을 가지는 게 맞고 2에서 양수값을 가지는 게 맞는데 확인은 됐어. 조금 전에 앉아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요 사이에서 근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 근데 어떤 학생이 이렇게 물어봤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그림도 생길 수 생각할 수 있지. 그럼 안 만나잖아. 그럼 근이 없잖아. 얘를 만족하는데도 1에서 분명히 음수값을 가지고 2에서는 올라가는데 끊어져 있거든. 그러면 여기는 안 만날 수도 있잖아. 이 경우에는 f 알파 이퀄 0인 알파가 존재하지 않는 것일 때 이렇게 말해야 돼. 0이 되는 알파가 이건 없어. 그잖아. 그럼 내가 여기서 질문을 던질 거야. 자, 맞춰봐, 지우가. 아, 그러면 오케이, 그 말 맞는데 알파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내가 결론을 내리고 싶거든. 그러면은 전제가 좀 뭔가 추가돼야 돼. 이런 그림은 배제할 수 있도록 추가 전제가 필요해. 그러면 그 전제가 들어가면은 근이 존재한다고 결론 낼 수 있어. 반드시.
자, 그 전제가 뭘까? 한번 생각해볼게요. 어떤 전제가 추가되면 이런 그림을 배제할 수 있을까? 그 이런 그림부터 재개하는 거. F 어, X가 어, 불연속 그래서 이 이 포함이 포함해야 된다고? 이게 이 그래프가 맞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제 1에서 이 1에서는 음수값을 가지고 2에서는 양수값을 가진다. 이제 말하자면 이게 이 선을 경계로 해가지고 하나는 이쪽에 점을 지키고 하나는 아래쪽에 점을 지키는 거거든. 그러면은 두 점을 지나는 이런 거 이런 게 반드시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 그렇잖아. 여기서 1이 가려면 가다 보면 반드시 만나야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야. 근데 어떤 학생이 이런 경우는 안 만나잖아요. 라고 반론을 한 거야. 그 말도 맞네. 그러면은 내가 추가 전제를 줄게. 플러스 어떤 추가 전제를 주면은 이런 그림은 불가능하고 항상 이렇게 나온다. 연속. 그렇지, 연속이란 전제가 똑똑한데. 연속이란 전제를 주면은 이제 이런 학생 이런 질문 이렇게 끊어져 있는 거는 이제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야. 무조건 이어져 있다는 가정하에 생각을 해보면 되거든. 그래서 연속이라는 전제가 필요한 거야. 느낌이 오냐?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할 것 같아. 일단은 연속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함수값이 이렇게 부호가 바뀌어야 돼. 그래야 그 사이에 근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네, 그지?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좀 정리해 볼게. 우선은 연속이라는 접근이 필요해. 닫힌 구간에서. 그 다음에 A에서의 FA 함수값이랑 FB, B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반대 부호란 말을 하고 싶어. 그거는 보통 이렇게 표현하지. 곱이 음수라고 표현하면 되겠지.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A에서는 함수값이 양수고 B에서는 함수값이 음수인 거야. 예를 들면. 근데 연속이라고 돼 있어. 그러면은 봐봐라. 여기 빨간 선이 일종의 기준선이야. X축인데 이걸 기준선이라고 생각해. 한 점은 기준선보다 위에 있고 요 점은 기준선보다 아래쪽에 있어. fx는 이 두 점을 다 지나줘야 되는 지나야 돼. 그러면 그 다음에 연속 이어져야 돼. 그러면 이 기준선이랑
안 만나고 안 만날 수가 있겠나? 무조건 만나야 되잖아. 이거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요걸 안 만나고 이 건너갈 방법이 없어. 그렇지. 말해서 여기가 뭐 한강이야 한강. 강북에서 강남으로 내려오려면 한강을 지나줘야 되는 거야. 연속이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나줘야 되고 필연적으로 여기서 만나는 점이 생기는 거고 그걸 싫어하겠다. 좌표. 예, 되겠어. 그래서 요 C는 어떤 C냐면은 F에 C를 대입하면 0이 되는 그런 C라는 뜻이야. 즉 방정식의 근이지. fx equal 0의 근이 되는 거지. C, 여기 C, 0잖아. 요 라인 x축이니까 이 좌표는 여기 a, 0, c, 0, c, 0니까 fc equal 0이 되는 C가 반드시 존재한다. 그렇게 기록될 수가 있는 거지. 예, 되겠어. 자, 그런데 좀 보충을 좀 해보자. 첫째, C가 존재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존재하는가? 어디? C는 A, B 사이에 존재하지. A와 B 사이. 그렇지?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 C가 A가 될 수는 없어. C가 B가 될 수 없잖아. 그러니까 C는 열린 구간에 존재하겠다. 그렇게 말해야겠지. C가 이렇게 돼봤겠지. 좀 보충을 한 거야. 어디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A와 B 사이 존재. 이해되겠어? 그 다음 또 하나 조금 더 보충을 해볼게. 이 경우는 여기 기준선이랑 만나는 점이 C 한 개로 보이잖아. 근데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은 여러 개 생길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 두 점만 지나면 되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야 되잖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그럼 이때는 C가 몇 개 나와? 여기 하나, 둘, 세 개 나오지. 그쯤 맞지, 그지? 그러면은 이렇게 말해볼게.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 적어도 하나 이상 된다. 더 많이 쓸 수도 있다는 거지. 자, 이게 일단 결론이야. 그럼 전제와 결론을 보자. 전제는 일단 연속 조건이 전제가 하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x축 기준선이라고 하면은 하나는 한 점은 기준선 위에 있어야 되고 한 점은 기준선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이때는 기준선이 제로거든, 제로. 그러니까 하나는 양수, 하나는 함수라는 뜻이야. 이 경우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함수다. 누가 양이고 누가 음인지는 뭐 그거는 문제에 따라 다르지만, 그러면 결론은
전제는 몇 개인지? 두 개지. 연속이라는 전제 하나, 그 다음에 이런 전제 두 개인데 결론은 말은 길지만 하나야. 결론은 이거야. C가 존재한다가 결론. C가 존재한다. 나머지는 수식어야. 어떤 C입니까? C가 뭔데요? FC가 0이 되는 C를 말하는 거예요. 존재한다고요? 어디 존재하는데요? 열린 구간 A, B 사이에 존재한다고. 그래요? 몇 개 존재하는데요?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나머지 말들은 꾸며주는 수식어에 대한 불과한 것이고 결론은 C가 존재한다. 결론 한 개. 되겠어? 괜찮아? 확실해? 예를 들어서 38페이지 밑에 복 1번 보여? 보기 1번 찾았어? 방정식이 이렇게 돼 있잖아. 이런 3차 방정식이 어딘지 알겠어? SE 있는데 구간 열린 구간 1과 2 사이에 적어도 한 실근이 있는지 보이래. 그 사이에. 그러면은 얘를 이름을 fx라고 이름을 붙이고 저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식인데 1하고 2에서 함수값을 확인해야 돼. 1을 여기 반넣어 얼마 나오는지. 암산 1, 마이너스 1이네. 그러니까 F의 1은 음수네, 음수. 마이너스 1이니까. 맞지? 1에서는 함수, 저 좌표가 밑에 요 아래쪽 여기 이 점을 지난다. A라는 점이네. 1, 마이너스 1을 지나고 F2를 대입해보자. 0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해볼까? 2를 대입하면 암산 2네. 양수네, 양수. 그러니까 지금 뭘 확인한 거냐면 요거를 확인하고 있는 거야. 요거 맞지? FA, 그러니까 F1 곱하기 F2가 0보다 작다는 게 확인됐지. 서로 반대보라는 게 확인됐지. 괜찮아? 그 다음에 요 조건을 확인해야 되지. 연속. 그런데 얘는 다항식이잖아. 우리가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외우고 있어. 그래서 당연히 성립하는 거. 그러니까 두 조건을 다 만족하고 있는 거야. 즉 전제를 참으로 만족시키고 있어. 그럼 자동적으로 결론으로 들어갈 수 있어. C가 존재해야 돼. 그러니까 2에서는 양수값을 가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두 점을 지나면서 연속이니까 필연적으로 이런 C가 있어야 돼. 즉 FC 꼴. 즉 F에 C를 대입하면 0 되는 C가 무조건 적어도 하나 있어야 돼. 저 사이. 괜찮아? 한번 읽어봐. 그 해설에 뭐 어떻게 풀고 있는지 봐봐. 뭘 확인하고 있는지. 첫째 줄에는 핵심어가 뭐겠어? 연구의 첫째 줄에 그렇지, 연속이란 말이 핵심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얘를 말하고 있는 거야. 연속이고 요거 확인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줄에서는 방금 내가 했던 거 F의 1은 음수고
F2는 양수다. 아 부호가 반대네. 그러니까 얘를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거 두 번째 조건. 둘 다 만족하네? 그러면 무조건 결론은 참. 바로 딱 링크가 걸려있기 때문에 얘가 만족되는 게 확인이 됐어? 그럼 얘는 무조건 참이다. 다 바로 결론 내버렸지. 그러므로 fx equal 0은 1과 2 사이에서 적어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여기 거기 여기서 나는 여기 C라고 표현할 거야. 요 FC equal 0 되는 C. 그 실은 거기는 C라는 말은 없는데 보통 이거 C라고 많이 표현을 해.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는 간단해. 뭐만 우리가 주로 확인할 것은 요거를 확인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오른쪽은 이게 이제 0이 이제 기준선이 돼야 되는 거고. 그냥 볼까? 저 다시 이런 방정식이 1과 2 사이에서 근을 가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1을 여기 한번 넣어본다. 그래서 부호를 확인한다. 둘째, 2를 여기 넣어본다. 부호를 확인한다. 서로 반대 부호이면 근은 존재하는 거고. 괜찮아? 지금 한번 외워볼까? 다 외웠어. 너무 긴가? 전제 두 가지 말해볼래? 시작. 핵심으로만 말하면 돼. 그래서 연속이고 둘째는 다시 부호가 다르다. 요 말의 뜻은 우리말로 편하게 말하 쉽게 말하면 서로 반대 부호가 다르다 그런 의미지. 오케이. 연습법은 두 가지고 전제가 두 가지. 결론은 뭐다? C가 존재한다 결론인데 지금 어떤 C를 말해요? FC가 0이 되는 C, FC가 0인 C 존재한다고. 어디 존재해요? 열린과 AB 사이 몇 개 존재해요? 요거다는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본 문제 3가시 2-5번 한번 볼래? 2-1번. 이다시 1번.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 거기 39쪽에 시작. 1 넣어보고 3 넣어보고 그래서 서로 뭐가 다르다는 거 확인하면 돼. 부호가 반대는 거예요. 이해되지? 부호가 반대라는 말은 하나는 0보다 크고 하나는 0보다 작다는 뜻이야. 말하자면 그 기준선이 0이라는 뜻이야.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식이 다르지. 이거는 이렇게 고쳐. 1을 원래 오른쪽에 있던 1을 왼쪽으로 넘기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에 0을 기준선을 0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같은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2하고 3 사이에 근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거잖아. 2 한번 대입해보고 3 한번 대입해서 부호가 같은지 다른지를 보는 거야. 달라? 그러면 근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얘기했듯이 1800년대 초에 프랑스의 어떤 수학자가 이런 거를 이제 정리를 했어.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죽고 후대 수학자들이 요거를 좀 더 일반화시켰어. 좀 더 일반적으로 모양을 바꿨어. 그게 사이거든. 이게 사이. 그러니까 이거는 사이값 정리긴 한데 약간 특수한 경우야. 그걸 좀 더 일반적으로 쓴 게 사이거든요. 좀 쉬었다가 요걸 얘기해.